자, 오늘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11장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오늘 10시에서 11시에서 12시까지 우리 나누기로 했는데 벌써 11시 45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한 11장부터 여기가 11장부터 한 15장 여기가 그 신체적인 어떤 건강 이런 것과 연결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하나 배우고 아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네. 3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미경 코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마음성장학교 3기 연구위원 김미경 코치님과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조셉 머피 박사의 이야기를 일본 작가가 풀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11장에 슈바이처 박사의 증언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원주민들의 금기를 보고 깜짝 놀래서 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원주민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아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이 일생 동안 지켜야 될 어떤 금기에 대해서 딱 말을 한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왼쪽 어깨 하면은 아이의 그 왼쪽 어깨가 평생 동안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바나나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술이 잔뜩 취한 아버지가 바나나 그러면은 어, 그 아이가 평생 그 바나나를 먹으면 뭔가 해롭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선생님 우리 선거철이 돼서 밖에서 유세하는 게 있는데 안 들리나요? 어떤가요? 대표님 쪽에서요? 네. 안 들려요? 네, 다행, 괜찮아요. 네, 다행이에요. 저는 막 그 밖에 유세하는 소리가 엄청 들리네요. 요새 마이크가 참 좋은가 봐요. 바나나 이러면 커서도 그 바나나 먹으면은 뭐 죽는다든지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술 취한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술 취한 아버지가 금기를 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삶 전체를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암시의 효과, 암시의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데, 마음성장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마음성장학교 카페에서 성찰글을 매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성찰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에게 이런 어떤 그 신념?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신념들이 있는데 그 신념들이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겠지만 말마다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문장마다 네 문장마다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 이 어렵겠지만 이라는 말이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데도 또 힘들게 만드는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치님들과 1년 동안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하나하나를 이제 고쳐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요 말을 내가 쓰고 있을 때는 한번 인식해 봅시다. 정말 힘든 것인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가? 혹시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어렵겠지만이라고 하는 건지, 나에겐 이게 필요 없어 라는 것을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건지, 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저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뭔가 조금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계속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잘못된 메시지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추측이나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도 실제로 부정적인 암시가 되어서 자기의 삶에 작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걸 원해서 어렵겠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운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해 보지.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정말 원하는 거라면 정말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삶을 단순하게 쉽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입술의 말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원하는 것을 남기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멈출 때, 이 행동과 말에서 멈출 때 '삶이 되게 쉽구나. 아주 단순하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삶이 되게 쉽거든요. 어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들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있는데 "항상 힘들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헉헉거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아주 쉬워져요, 사실은. 네. 꼬마 아이가 삶 전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꼬마 아이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그 심부름을 딱 정확하게 하면 삶에 문제가 한 개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가는 길에 자꾸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왔다 갔다 하면 삶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자 그래서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혹시 나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암시 그런 게 있으시면 제 말을 듣고 지금 한번 이렇게 써 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암시가 있나?' 혹시 우리 김미경 코치님도 그런 아까 막 이렇게 "나다, 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단어가 하나 딱 있으면 어떤 단어일까요? 힘들더라도 어.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주 아 쓰는 말이에요. 정말 그대를 위한 일이군요. 지금 힘들더라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 한번 어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앞으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암시가 자꾸 올라올 때 그런 말이 올라올 때는 "암시를 묵살시키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해요. 말이 되게 세죠? 암시를 묵살시키는 습관이에요. 묵살이라는 건 그냥 없는 듯 그냥 싹둑 잘라서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한다면 쪼금 전에 말했던 힘들겠지만 뭐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내가 진짜 원한다면 음. 내가 진짜 원한다면 네. 네 거기서 쪼끔 더 나가면 그냥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해서 그 '이렇게 할 거야.'를 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훈련이 되면은 그 중간 단계에 '내가 원한다면' 이런 말도 이제 안 나오고 '난 이걸 원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돼요. 네. 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필요하긴 한데 이 생각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근데 쪼끔 더 계속 그런 훈련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바로 '난 이런 건 좋지만 이건 원하지 않아. 이걸 원해.'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되게 쉽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성공으로 유도한다." 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성공의 직전에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실패를 많이 맛보게 되죠. 그런데 실패를 맛보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생각, 말, 그거보다 더 먼저 느끼기거든요. 느끼기. 그래서 위대한 창조를 하는 사람들,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다 이 오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시간 안에 좀 조용한 그런 어떤 시간들, 멈춤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이 감각들을 깨우고 또 민감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민감성을 갖고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험해. 민감성을 가지고 회사 직장 안에 동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제 꽉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도 그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은 그 민감성을 죽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민감성을 죽이고 오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일주일을 견디다가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통해서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삶을 개선하고 싶고 나에게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오감각을 깨우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시면 좋겠죠.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먹고 또 쉬고 또 생각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요. 이 감각을 잘 깨우면 이 생각한 거, 말한 것들이 이 감각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실현되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와요. 살다 보면 아무리 해도 난관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말함과 동시에 무기력함, 두려움, 불안함, 공포, 그 다음에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정말 무서운 일을 하게 되죠. 그 불안이 불안한 삶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분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증폭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 그 느낌, 그 느낌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도 느끼지 않은데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이거를 100번, 1000번 외친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잘 된다라고 할 때 이 감정이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이 감정 자체에서 정말 나는 잘 돼. 와, 정말 지금 잘 됐어. 라고 그 감정을 창조할 수 있어야 결국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깨우고 감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실천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막 실천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하루 중에 일과를 보내고 일정한 시간, 저녁 시간 1시간을 텔레비전만 보는데 쓰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죠. 나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그게 원한다면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시고 또뭐 책을 읽으시다던가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몸을 깨끗하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샤워나 또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시간대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는다든지 가만히 머물러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감각을 민감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하는 삶으로 가는 아주 좋은 첫 번째 스텝이면서 또 마지막 스텝이기도 해요. 감각을 관리하는 거는. 어,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됐대요. 그래서 미국에 너무 가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일본 청년인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무한한 지성은 나를 지도한다. 그 무한한 지성이 나를 지도한다. 나를 지도하고 안내하고 또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지시해 줍니다. 내 잠재의식의 깊은 지혜가 반드시 응답하여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 그랬더니 그 순간 마음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안정이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유럽에 잠깐 가게 되었대요. 유럽에 갈 기회를 잡아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 교수는 미국인 교수였고 그 교수가 초청을 해줘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미국의 교수 자리가 나서 네, 그렇게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잠재의식 속에 새겨서 그 편안한 상태, 그것이 정말 지금 즉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또 그 만남이 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말과 의식들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젠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내 힘으로만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만 해결할 거야. 세상의 도움이나 잠재의식의 안내 따위는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만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단 1초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전기며 이 모든 것, 이 옷이며 이 모든 상황들, 또 우리 코치님과 나누는 이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진실로 보는 거, 그게 우리를 더 잘,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진실은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잠재의식의 그 힘도 빌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감사를 늘 느끼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이 5분 치료의 기술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하는데요. 이 5분 치료의 기술이 여기 뒤에도 계속 활용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음,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피부에 안 좋은 질환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떤 질병을 갖게 된다든지 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돼요. 그죠? 일어나게 돼요 하면 또 이게 암시네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때때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잠재의식의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런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13장과 또 14장, 또 15장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근깨를 매일매일 세면, 몇 개인지 세면 얼굴이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주근깨를 세는 거예요. 한 개가 없어졌네? 한 개가 없어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주근깨를 세서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주근깨를 세면 얼굴이 하얘질 거야. 그 하얘질 거야라는 믿음이 실현된 거라는 거예요. 세워서라는 어떤 방법보다 하얘질 거야라는 믿음이 결국 얼굴을 하얗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머피 박사도 40년 전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을 알았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악성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기도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와 그 기관의 모든 것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의 고장을 고칠 수 있듯이 잠재의식의 지혜 또한 자기가 만든 나의 기관, 조직, 근육, 뼈 등이라고 네. 제가 미안해요.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지금 안경이 초점이 안 맞아요. 핑계 같지만 안경에 초점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많은 초점을 넣었더니 각도가 지금 조금 안 맞는데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여요. 읽을 때. 안 그래도 잘 못 읽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육체와 육체와 그 기관의 모든 것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시계의 고장을 고칠 수 있듯이 잠재의식의 지혜 또한 자기가 만든 나의 기관, 조직, 근육, 뼈 등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원자를 바꾸어 완전하게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창조적인 지성이 작용하는 신비로움이요. 네, 내 안에서 창조적인 지성이 작용하는 신비로움이요. 자, 이러면서 지금 치료가 아직 안 됐죠.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2, 3회 한 5분 정도씩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잠재의식을 믿으면서 잠재의식이 나의 모든 기관을 바꾸고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3개월 후에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하네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아까 그 주분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좋아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좋아지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몸에 대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마음의 어떤 어려움 이것도 역시 똑같죠. 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나와 가까운 타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정수경 작가님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왔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해바라기,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해바라기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계신 이제 해남에 내려가는데 해바라기 군락지가 있어서 해바라기를 보러 가고 싶어. 해바라기 어떻게 볼 수 있지? 해바라기를 좀 한번 사볼까? 해바라기를 계속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코치님이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해바라기를 선물 받았는데요. 해바라기 너무 예뻐서 해바라기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해바라기를 너무 기분 좋게 봤어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네.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뭘 계속하고 있냐면 연구실을 내년 6월이 이제 계약 2년이 되는 때인데 내년에는 연구실을 2배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계속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2배가 아니라 4억을 갖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4억. 마음성장학교에 4억을 갖고 싶은데 그 앞에는 공원도 있고 막 이런 스타벅스 같은 비주얼에 1층은 카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냥 2배로 해 이러다 그 2개의 마음이 지금 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정합해 갖고 마음성장학교에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잘 정합하고 있을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죠? 네. 자,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 이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이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까 그 조셉 머피 박사가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피부병을 고치는 이야기에서는 피부병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상태가 중요한데 14장에 보면은 폐암을 회복시킨 10분 명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10분 명상 방법이 사실은 잠재의식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까 거의 마친다는 얘기인데 요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같이 볼게요. 잠재의식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발휘되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 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이건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은 나에게 방해가 되는구나를 의식할 때는 그 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는 대로 내 의식을 잠재의식에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것까지, 씨앗을 톡 뿌리는 것까지가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아,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하고 그 하나의 씨앗을 딱 내가 발견했다면 그 씨앗을 이제 잠재의식에 뿌려놔야 되는데 그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깨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의식을 잠재의식에 놓아줘요. 잠재의식에 놓아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방법대로 안내해드릴게요. 이 예를 얘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한 목사님의 사례인데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부르크의 한 목사님이 폐암을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의학적인 소견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쉬도록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발은 느슨하다. 내 발은 느슨하다. 내 복사뼈는 느슨하다. 내 다리는 느슨하다. 내 배의 근육은 느슨하다. 내 심장도 폐도 느슨하다. 내 모든 존재가 완전히 편안해지고 느긋하게 쉬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의 몸 전체를 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완전히 이완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느슨한 상태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자꾸 느슨하다 하고 누워서 하거나 또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이 되냐면 진짜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풀리면서. 그래서 꾸벅꾸벅 졸게 돼요. 그 졸음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를 그때 이제 얘기하고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느슨한 상태에서. 자, 그럴 때 잠재의식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인데요. 신의 완전성은 이제 내 육체를 통하여 표현되려고 하고 있다. 완전한 건강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내 잠재의식을 충만케 하고 있다. 신이 나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내 잠재의식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이미지와 호응하여 내 육체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목사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암을 기적적으로 치유하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러는 사람이 또 있죠. 자, 그런데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병에 걸려서 그 의학적인 소견이 나쁘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부작용이 일단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완이 경험되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편안해져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신적인 치료 기술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현대의학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뿐 치료한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네, 정신적인 요법도 몸을 치료한다라는 게 목적이고 뭔가 약을 먹거나 어떤 그 수술을 받거나 이것도 치료한다라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수술을 받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질병의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떼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치료를 받더라도
이와 같은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의식하는 마음에서 발견한 것들, 알아차린 것을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내 잠재의식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느낌을 실제로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져서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얼굴 표정이 먼저 바뀌겠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표정이 안 바뀌어요. 감정은 더더욱 안 바뀌죠. 그래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와, 나는 지금 완전히 다 병이 다 나아서 뛰어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 완전히 나은 상태가 경험이 돼요.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정말 원하는 상태가 되고 또 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자기 자신과의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아집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잠자기 직전. 저는 아침에도 많이 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람을 안 해놓고 그 몽롱한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저녁이나. 그때는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아주 오래 합니다. 아주 오래. 한 3-4시간, 5시간도 합니다. 그냥 안 일어나요, 저는. 계속 상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만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은,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 상상의 시간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할 때,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 생각이 정돈되었을 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게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 김미경 코치님은 정말 마음속에 상상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오늘 한번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래요. 네, 오늘 그럴게요. 오늘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마지막에 다 요점으로 비법으로 남겨주신 것들이요.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일단 이완시키고 잠재의식에 이제 의식이 씨앗을 딱 뿌리는 거. 네, 오늘 이제 그 씨앗을 나한테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오늘 이제 제가 혼자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우리 코치님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조금, 누가 있으면 제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할말만 하는데 누가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얼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오늘 저를 조금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중지하